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요, 타고난 사주의 배우자가 미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건데요. 요즘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미인이나 미남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되게 좌우묘유 도화가 있거나 식상이 많거나 신금일주가 임수를 보면 예쁘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막상 임상을 해보면요, 이거와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도화살이 있으면 인기가 있을 개연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도화살이 미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사주가 50만 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데 이 몇 가지 패턴으로 맞춰지겠어요? 사실 미남인지 미인인지는 직접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죠? 앞으로 내가 만날 배우자가 미인인지 미남인지가 더 궁금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주제는 남자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되면 미인의 배우자를 만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주 안에 존재하는 배우자 모습을 통해서 미인인지 또는 미남인지 구별하는 법은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몇 개의 관법으로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주 안에 재나 관이 자연물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알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주 구조가 미인을 만나는 사주인지를 자연명리 관법으로 살펴볼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미인을 만나는 대표적인 이제 유형이요, 남자는 사주 안에 있는 제가 배우자죠, 그죠? 그런데 그 배우자가 미인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요, 일단 사주 내에 비겁이 많고 재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물론 그 재를 일간이 차지해야 결혼도 되고 편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왜 비겁이 많은 것과 미인을 만나는 게 연관이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남자 사주에 비겁이 많다는 것은 나와 경쟁하는 남자들이 많은 건데요, 하나의 재를 놓고 여러 남자들이 전부 쳐다보는 구조가 되면 그 자체가 미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인이 아니면 왜 많은 비겁들이 다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만약 미인이 아니라면 그건 배우자가 건강이 부실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입장에서 많은 비겁은 관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형적인 미인을 만나는 사주 구조인데요. 이 사주는 병정 혼잡된 사주를 설명을 할 때 한번 언급했던 사주예요. 먼저 이 사주를 살펴보면 이 사주는 비겁이 많죠, 그죠? 뭐 병정, 오, 뭐 이런 화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쟤는 이 유금 딱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비겁들이 다 유금 하나만 이렇게 쳐다보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데 이 유는 병정에서 바라볼 때 천을기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귀한 여자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더 미인에 가깝게 되죠. 만약에 미인이 아니라면 직업이라도 좋은 배우자하고 인연이 돼요. 그리고 이 유 자체가 천간으로는 신금이고 이거는 보석의 속성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비겁이 많고, 둘째 유가 천을기인에 해당되고, 셋째 그 유금은 보석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하니까 미인으로 해석하기에는 충분하죠. 실제로 이분은 결혼한 배우자가 미인이에요. 회사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리를 이제 들은 분인데, 그런데 되게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요, 이 유를 뺏기기가 쉽잖아요. 그죠? 특히 이렇게 병정탈광이 돼 있는 사주는 겁재한테 유금을 뺏길 개연성이 좀 많은데,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미인을 차지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의 간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에 이 간목은 파라솔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 있는 병정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이 유금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예전에 강의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이 갑 모친이 병정 비겁들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갑이죠. 그죠? 이게 이제 병정을 다 막아서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 보석을 이 일간 정화가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물상으로 비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할까 말까 엄청 망설일 때 이 간목에 해당되는 모친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결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더 망설인 부분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덕분에 지금까지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고 있고 집도 넓혀가면서 재테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와 유사한 또 다른 사주를 통해서 그 사주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사주와 이 B사주를 보시면 아주 유사하죠. 그죠? B사주도 비겁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천을기인의 재가 있죠. 그죠? 단지 저기에는 재가 하나지만 여기는 이제 두 개예요. 그죠? 어쨌든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어서 이분도 미인을 만났는데 그 배우자가 미인대에도 출전한 적이 있어요. 다만 이 B사주는 A사주와 달리 부부가 불화할 개연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분과 결혼하고 나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그 유 안에는 원래 진유합으로 진흙에 좀 묻혀 있었죠. 그죠? 진토에. 그런데 본인과 결혼하면서 이제 일지로 이렇게 들어오면 해수가 유금 보석을 이렇게 닦아주니까 더 광채가 빛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정화, 병화들이 비추고 있으니까 이 유금이 보석으로 이제 빛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배우자는 시골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학벌도 낮은데 강남의 좋은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왜 미인을 만나고도 불화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유금이 미인에 해당되고 이제 배우자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유금 배우자가 해수가 있는 이 일지가 배우자궁이죠. 그죠? 이 안방에 있지 않고 진유합으로 이 안방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토 위에는 이 병화가 있는데 그 병화랑 병신합으로 암합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화 일간 입장에서는 더 불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이 유금이 꼭 밖에서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 꼭 남자가 아니라 직업도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됩니다. 어쨌거나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화의 속성이 있고, 또 불화가 나타나면 이 정화 일간 입장에서는 무신을 좀 더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이 유금 미인을 만났어도
확실하게 차지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면 부부 불화하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 정화도요, 이 유금 배우자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시의 무신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의 무신은 유보다는 인물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연하 또는 종교 철학과 인연이 있는 여자를 만날 개연성이 높아요. 그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시의 재성을, 시에 있으니까 무조건 연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의 재성이 있을 때 늦게 만난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젊어 보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에 있어서 연하를 만난다, 이런 통변은 틀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똑같이 미인을 만났는데 A는 이 유를 진유합으로 딱 움켜쥐고 있는 형국이고, 여기 있는 갑이 8호설 역할을 해서 여기 있는 비겁 병정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유금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 부부가 이제 화목한 거고, 이사주는 미인을 만났지만 이 유금이 안방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밖을 쳐다보고 있고, 본인도 배우자한테 집중하지 않고 또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주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주를 통해서 또 미인의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배우자는 이 무토 정제죠. 일지에 있는 이 편제는 해월에 얼어있는 땅이라서 별로 일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제 무토가 왜 미인이냐? 그거는 이 개수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먼저 이 사주를 자연물상으로 살펴보면요, 이 사주는 해월이면 겨울의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차가운 수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도 여기 해묘 목국으로 씩씩하게 잘 자라는 식물은 겨울보리에 비유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 겨울보리와 무토와 개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와 여기와 어떤 게 예뻐 보여요. 여기는 그냥 보리밭이고 여기는 눈이 덮고 있는 보리밭이에요. 눈 덮인 보리밭이 당연히 예쁘죠. 이렇게 넓은 무토 땅에 해묘에 뿌리를 든 을목 보리들이 잔뜩 심어져 있고, 거기에 개개의 눈이 이렇게 쌓이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무토처가 이제 미인이 되는 건데요. 이때 개수를 왜 눈으로 보느냐? 해월이면 겨울의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축이 있고, 이 사주는 햇빛 하나 없이 추운 환경에서는 개수를 비나 이슬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게 진짜 자연의 이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토가 이 그림처럼 미인이 되는데, 그러면 을일주가 무인이시면 무조건 미인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가령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을일주 무인시지만 여기서도 이게 배우자죠, 그죠? 그런데 이 을일주 무인시지만 이 배우자는 외모가 평범해요. 그러니까 을일주 무인이라고 무조건 미인인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사주는 자연물상으로 보면 여기 원국의 이 무토는 눈이 덮인 보리밭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죠?
그래서 겨울보리는 추울 때 잘 자라고, 또 겨울눈은 단열재 역할을 하니까 보리가 냉해를 입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 형국이에요, 이 사주 자체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신유술 대운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유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처에게 의지하는 이유는요, 이 사주에서 이 을목은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눈은 단열재 역할을 해서 이불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서 활동하는 것보다도요, 이 눈 속에 있는 게 더 편안하고 더 포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활동하려고 하지 않아서 일을 하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우거나 자기가 뒷전에서 일하는 거를 편안해하고, 실제로 성격도 샤이하고 이러니까 좀 더 활동적인 처한테 일을 맡기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주는 화대운에 고생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 사주를 보면요, 이 토가 이제 용신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조우 용신으로 보면은 화가 용신이고, 이런 요소 때문에 이 사주를 보는 모든 역학인들은 다 화대운에 무호 정사대운 이럴 때 엄청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화대운에 하던 사업도 다 기울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는 건강도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왜 간명한 역학인들이 다 틀렸냐면은 이 사주에서 이 을목이 보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에서 보리는 일단은 농사가 다 끝난 연후에 파종을 해서요, 추운 겨울에 성장을 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벼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이 겨울의 보리는 여름이 오면 자기 역할이 다 끝나요. 더 이상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억부용신이나 조우용신으로 볼 때 이 화대운이 좋다고 그래서 무호, 정사, 병진대운 이런 운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을목이 어떤 을목이냐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무토처가 미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눈이 포근하게 쌓이는 이런 보리밭의 형상을 하고 있고, 무게합화가 되면 햇빛에 반짝이는 이런 모습이 발현이 되니까 더 미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진짜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이론대로 하면은 오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주를 통해서 또 미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이 무토가 배우자가 되죠. 이렇게 넓은 무토의 이미지를 가지면요, 되게 배우자 모습이 후덕하게 생겼어요. 미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제 미인인 이유는 여기에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갑과 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길래 이 무토 배우자가 미인의 형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어떤 데가 더 멋있어 보여요? 당연히 여기가 더 멋있어 보이죠, 그죠? 여기 가운데에요, 이렇게 철기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일지 모르는데, 이 철기둥이 있어서 이 무토의 이 철기둥이, 이 갑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철기둥이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의 가운데 갑목 같은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넝꿀장미 을목이 등락애갑을 하면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월에 있는 이 무토가 아름답게 변해서 미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을목의 상태를 보면요, 진월이면은 목이 왕성히 자라는 시기죠, 그죠? 그런데 자진수국으로 수량이 충분하고 병화로 햇빛도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을이 심어지는 이 무토에는 이 갑이 딱 있어서 등락애갑하기에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을목 들장미가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무토가 이런 꽃동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미인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무토를 물상으로 하면 꽃동산 또는 화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무토가 결혼하고 나서 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앞에 그림과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화려하게 꽃을 피운 을목 넝꿀장미를 만나기 전에 무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일간 을목이 등락애갑을 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 무토가 멋있는 꽃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이제 사실이죠. 실제로 이분의 배우자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 대기업 사장 비서로 근무할 때 사내 연애로 만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집안도 좋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능력을 발휘하다가 나중에는 계열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 본인도 결혼하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배우자 입장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 무토가 여기 기둥 같은 이 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 일간 을목이 이 갑을 등락애갑을 할 수 있었으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었고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결혼하고 나서 더 발전이 된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자진수국으로 배우자가 물도 알뜰하게 이렇게 잘 보관해 주잖아요. 그래서 수생목으로 일간을 키우는데 엄청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간 을목도 결혼하고 나서 훨씬 더 잘된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거나 장녀 역할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 사주는 이 무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넓은 땅 무토는 자진수국으로 물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4, 5의 뿌리를 두고 있는 병화 햇빛이 충분히 비추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갑이든 을이든 전부 무토에 의존을 하게 돼요. 무토 외에는 갑을이 크게 자라거나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갑을을 다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여기 무토 입장에서 인성이죠, 그죠? 그래서 친정 식구의 사람도 자기가 거둬야 되고 남편도 자기가 크게 출세시켜야 되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친정이든 시집이든 항상 맞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의 처가는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가 힘들 때마다 친정의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사주를 통해서 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재성은 이게 갑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우자가 되는데
이 배우자 갑이 왜 미인이냐, 이거를 알아보려면요, 먼저 겨울에 갑목의 나무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겨울 나무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눈이 소복하게 쌓여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도 있고, 또 눈이 다 녹고 눈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겨울 나무도 있고요. 또 1년 내내 이렇게 푸른 상록수 같은 나무도 있죠. 그리고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나무는 대개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때 가장 아름다운 겨울나무의 모습은 이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사주의 갑목이 미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사주에서 개수도 겨울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월이 엄청 춥죠. 근데 그 추운데 병화 햇빛은 병신압으로 이렇게 잡혀서 해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늘에서 내리는 수는 겨울눈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갑목이 물상으로 그리면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나무라서 이미지가 예쁘게 보인다. 어쨌든 이분은 피부가 하얀 미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처와 코드가 좀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배우자죠, 그죠? 배우자 겨울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겨울나기를 하려면 휴면을 하잖아요, 그죠? 이 나무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겨울잠을 자려면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편안한 그런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축토 땅은요, 이렇게 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갑목 입장에서는 금극목은 휴면을 방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자 배우자는 이 신축 일간과 코드가 좀 안 맞게 돼요. 그런 요소가 부부간에 좀 갈등적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부부 불화 때문도 있지만 지지가 전부 비겁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축이 금의 고죠, 그죠? 이것도 금의 고. 요 신도 신자진 수국으로 연결돼 있고, 금의 고는 자축압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금의 고는 비겁들의 창고인데, 갑목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창고나 똑같아요. 그 창고들이랑 자축압을 하고 있고, 드러난 신과는 또 신자 수국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가 전부 남자랑 결합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게 겨울눈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여기에가 축이 있고, 요게 이제 갑이죠, 자니까. 또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에 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다 덮여 있어 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몰래 더 외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일단 한번 외도를 하면 가정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땅은 지금 금들이 많아서 갑자 나무의 입장에서는 휴면을 하는데 방해의 요소가 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축이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가 휴면을 하기에는.
또 이렇게 금이 있는 땅은 서리빨이 내려 있는 땅으로 해석해도 돼요. 어쨌든 갑자가 휴면을 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되는 땅이라면, 이 축토 땅은요, 이렇게 겨울눈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여기 땅은 얼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갑자가 자축합으로 이 축토 땅에서 편안하게 휴면을 하기 쉬운 땅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의 축토를 만나서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게 되면 다시는 신축 일지로 돌아올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이분은 미인을 만났지만 이혼하고 현재 싱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주를 살펴보면요, 이 사주는 배우자가 이 병화죠, 그죠? 이게 이제 배우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배우자 병화가 왜 미인이냐? 그 이유는 이 일간 임수가 신자수구, 이 임수가 있는데 이 많은 수량을 무토 제방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수가 댐에 갇혀진 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사진에서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똑같은 태양이에요. 근데 이 태양과 이 태양이 있는데, 이 어떤 태양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이렇게 황량한 고원을 비추는 태양과 많은 물을 저수하고 있는 댐의 태양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아름다워요? 이게 더 아름답죠, 그죠? 이 잔잔한 수면을 비추고 있는 이 태양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일간 병화 이 태양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재성 병화는 물상, 자연물상으로 보면 댐 수면에 비친 태양 또는 댐 수면을 비추고 있는 태양, 이게 이제 이사주 병화의 물상이죠. 먼저 이 윤술이 비쳐서 더 아름답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태양을 조응을 해서 또 수면에서도 비춰주니까 태양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이 댐이 이 물을 가둬서 이 물이 잔잔해지면 거울과 같으니까 이 태양을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술도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미인의 배우자와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국가기관과 인연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신자수국을 이루고 여기 임수가 있으니까 수량이 아주 많아요. 이 많은 수량을 무토 제방으로 물을 완전히 가뒀죠. 양인이 있으니까 이 무토로 물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무토잖아요, 그죠? 이거는 임수고. 그래서 이 많은 수량을 무토 제방으로 막아서 이 물을 관리를 하는 기관은 국가기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공직자로 근무하거나 또는 공사에서 근무할 때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은 한전에서 근무합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제방에 갇혀진 물은 잔잔하고 파도가 치지 않기 때문에 일생 풍파가 없어요. 그리고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반면에 배우자 병화는 양인을 2개나 낳죠, 그죠? 그리고 아주 밝은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은 참견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활달하고 또 급하기도 한데, 이 배우자는 느긋하고 조용하고 차분하니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신혼 초에는 불화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니까 별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더 발전한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사주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 병화 태양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에요. 결혼하고 자식이 태어나야 이 병화 시 이런 이런 기운들이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인의 철을 만나고 자식이 태어남으로써 이 임수가 이 윤술이 떠서 아름다워졌잖아요. 멋있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간 임수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더 발전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진도 잘한 편이었고, 또 처가 주도적으로 재테크도 잘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었죠. 지금까지 배우자가 미인인 사주를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몇 가지 패턴을 외워서 적용해서는 배우자의 외모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주 자체를 자연의 물상으로 이해하고 사주의 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미인을 만나는지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미인한 배우자를 만나는 여성 사주와 그 이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